강의를 맡은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대표님이 마케팅 강의 잠깐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간이 안 맞아서 김한옥 대표님이 대신하셨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단순히 그냥 푸는 거 말고 조금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제 경험과 이런 것들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름은 이동연이라고 하고요. 원래 글 쓰고 책 쓰고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직급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말씀드릴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돈 엄청 많습니다. 이 내 주머니에만 없어요. 이 돈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머니에만 이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는 EX에는 세 가지 보상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트레이딩 수익, 그리고 두 번째가 마케팅 수익, 그리고 세 번째가 레퍼럴 수익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잠깐 이제 핵심을 표현해 봤는데, 뭐 트레이딩 수익은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내는 기술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처음 이 자리에 모이게 됐을 건데, 와서 보니까 뭐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소개를 하라 그러고 직급을 하라 그러고 막 약간 좀 부담스러운 다단계 느낌 나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듣고 나니까 저는 이해를 이렇게 했죠.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돈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이 기술이 맞다면 이거를 소개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아까 그런 큰 돈을 찍어내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 옆에는 로열티 소득이라고 했죠. 자,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핵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의 핵심 가치는 뭘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EX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 그러니까 뭐 차트를 잘 보는 거 아니면 소개를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이 기술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핵심 가치라고 하죠. 돈을 찍어내는 방법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윤민호 대표님이 매주 이렇게 마케팅 강의를 하시고 2명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명이 아니라 1명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드려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그 방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내가 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려면 아까 그런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가 스스로가 서야 되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네트워크하면서 물론 이제 뭐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이 됐을 때는 뭐 연봉이 몇 억씩 막 가보기도 했지만 결국 모래성을 쌓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했어요. 박기찬 대표님이 그 얘기 항상 하시죠. 이게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를 우리가 전달하는 일이다. 제가 그동안 했던 네트워크는 계속 생산재보다는 소비재를 계속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네가 먹어야 되고 네가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되고 계속 그런 것만 반복하다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참 갈피를 못 잡았던 게, 계속 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거죠. 이게 약간 소비재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뭔가 이 네트워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그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진짜 이 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마케팅이 잘 안 펼쳐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이거 하죠.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나면 이것도 없어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소비자 마케팅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사업자 마케팅, 소비자 마케팅 이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써봤는데, 돈을 벌려면 그런 말이 있죠. 마트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 아메이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마트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실제로는 제품이 한두 개 있을 때 잘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EX의 관점,
아직 마케팅이 정확하게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어떤 기회가 살아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왜 지금 3,000불, 5,000불, 10,000불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막 없는 사람들 막 연락을 하게 만들고 10년 만에 연락했더니 차단당하고 막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쓴 책 목차 중에 한 부분인데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는 목차가 있어요. 저기 보면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네트워크 전달하러 갔다가 경험을 한 건데 공항에 내려서 공항 버스에 짐을 실어주는 분이 계셨는데 80세가 넘어 보이는 남자분이 그 짐을 막 싣고 계신 거예요. 확실히 이 좀 초고령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여기는 좀 그렇구나라고 갔는데 첫 번째 미팅에서 만나는 분이 나이가 96세였어요. 자전거 타고 막 오셔가지고 콜라겐 얘기를 열심히 듣고 막 엄청 막 강조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두 번째 미팅을 딱 갔는데 그 미팅 장소에 커피숍 주인이 머리가 하얀 백발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안 되는 일본말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106세. 그러니까 진짜 다 나이가 들어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갔을 때 느낌이.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빨리 초고령화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원래 26년에 간다 그랬는데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었죠.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한 EX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IO라고 불러요. IO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는 분들도 각자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IO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아메 같은 데서는 Independence Owner라고 불러요. 개인 사업자라는 뜻이죠. 회사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Important Officer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중한 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뜻이 됐든 저 뜻이 됐든 IO가 무슨 뜻이냐고 정확하게 풀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차트 몇 번 써보고 차트 좋으니까 소개하면 추천수당 받으니까 돈 벌려고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사장님이다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듯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표, 계획, 실행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주인도 사장님이고 프랜차이즈 대표도 사장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카페 주인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 몇 잔의 커피를 팔아야 돈을 벌까? 몇 명한테 전달해야 돈을 벌까?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커피를 못 팔면 돈이 안 되고. 근데 프랜차이즈 대표는 커피 팔 생각을 하나요? 예를 들어 이디야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CEO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커피를 몇 잔 판다는 생각은 안 해요. 카페 주인들은 많이 파는 게 핵심이고 프랜차이즈 대표도 많이 파는 게 핵심인데 내용이 달라요. 카페 주인은 커피를 많이 파는 게 목적이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많이 팔고 싶은 건 시스템이죠. 어떻게 해야 이게 나 없이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파운더라는 영화 보면 맥도날드 처음에 오픈할 때 영화거든요. 거기 보면 처음에 그냥 햄버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얘기해주고 시켰더니 전부 다 안 따라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어떤 막 김치 넣어야 맛있고 뭐 넣어야 맛있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니까 장사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맞춰야 이게 똑같이 장사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직급, 수입, 성장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A1부터 로우 레벨, F1 시작하는 하이 레벨, 그리고 수입,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 얼마를 벌 건지, 벌어서 뭐 할 건지. 자, 얼마를 벌고 싶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벌어서 뭘 할 건지가 목표가 되죠. 자, 그리고 성장, 성장은 뭐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입이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에는 기간, 활동, 수치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EX에는 많아요. 네트워크나 이런 비즈니스를 안 해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오라든지 아니면은 명단을 작성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사람을 만나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조금이나마 이제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내가 저희가 이제 그 12월 달에 F1 되겠다고 계속 이선영 사장님이 이제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게 기간이죠. 그 기간을 외치고 나서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은 대구 갔다 부산 갔다 월, 목, 토는 여기 왔다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치가 A3가 되고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는 걸로 수치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 명단, 만남, 초대. 명단 작성하라고 맨날 얘기하죠. 명단 작성 잘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명단 작성 못해서 사람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딱 열어서 카카오톡 딱 열고 전화해서 뭐 잘 있었냐 얘기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뭐 멋지게 이렇게 강의처럼 만들어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다 할 줄 아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차단 당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차단을 당하게 돼요. 저는 소금도 맞아봤어요. 가가지고 전달했다가 뒤에다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소금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윤민호 대표님도 얘기하시죠. 이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 따위는 걸림돌 따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디딤돌로 삼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희도 만나다 보면 힘 빠지는 일 많고 많은 공격 당하고 그럴 때 많죠. 근데 진짜 EX라면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저희는 교육이 있겠죠. 자, 보통 AS가 있고 BS가 있어요. AS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해주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BS는 뭐예요? 비포 서비스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 차트 보여주고 L 뜨면 사고 S는 파세요. 끝. 그 사람 100만 원 넣고 L 떴는데 RSI L인데 샀어요. 그래서 청산됐어. 그럼 비포 서비스가 F 서비스가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저희 교육은 비포 서비스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차트 교육할 때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 오자마자 어떤 그 정착하기 위해서 시바지노구가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트가 재미가 있고 배우는 게 재미가 있고 소소하지만 1% 2% 수익 내는 게 재미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해봐야 돼. 사람 2명만 데리고 한다고 정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포 서비스를 제가 한창 일할 때 제 그 스케줄러에 제 달력에다가 스케줄 따로 살 그것도 없어서 막 적는 거예요. 하루에 3명씩 안 만나면 집에 안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적어요. 그리고 한 명 빵꾸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주변에 누가 사는지 다 전화해서 약속 잡고 그런 것들 한 3개월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6개월치 먹거리가 나오고요. 조금만 더 하면 1년치 먹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네트워크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스나이퍼가 되지 말고 기관총을 난사해라. 그러니까 한 명을 노리고 계속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빗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고 그냥 뭐 농구의 마음으로 씨뿌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막 쏘다보면 한 명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데리고 와서 또 죽으면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그거를 하는 게 네트워크를 하는 이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혹시나 스나이퍼로 한 명을 노려보고 있다면 스나이퍼 치우시고 그 사람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자, 저희 그거 표예요. 3,000불, 5,000불, 10,000불 적혀 있는데 저는 처음에 10,000불로 이걸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1,500만 원? 나 지금 1,500만 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1,500만 원 내고 나면 저는 이런 코인을 한 번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1,500만 원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돈이 없고 트레이딩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다행히 마케팅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케팅을 막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00불, 5,000불, 10,000불이 비싸다 싸다를 얘기할 때 과연 어떤 개념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저희가 프랜차이즈 대표같이 생각을 하고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업할 때 평균 비용이 1억 6천이래요. 실제로 주변에 아니면 현재 이 자리에 프랜차이즈 창업하신 분 계실 거예요. 진짜 만족스럽고 시간이 자유롭고 여유롭고 사장님의 어떤 오너 라이프를 누리면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제가 보는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만 만나봤지. 물론 제가 그런 분들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1억 6천을 내는데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이 2년부터예요. 왜냐면 내가 1억 6천 냈으니까 1억 6천 벌어야 그때부터 본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이 2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려면 1년이 더 걸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프랜차이즈를 차려서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이 거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시 돌아가서 $10,000, $5,000, $3 어때요? $3,000 어때요? 싸죠? 갑자기 엄청 싸졌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아, 이 정도면은 프랜차이즈 차리는 비용으로는 괜찮다. 그럼 우리가 평균 손익 분기점이 2년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제대로만 배우면 한 달 안에도 이 내가 창업 비용 다 뽑을 수 있죠. 아까 A1 올라왔던 저희 처형 이주영 대표님도 한 달 만에 $10,000를 그대로 뽑았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손익분기점이 빠르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갇혀 있나요? 아까 그 의장님 그 얘기 하셨어요. 아, 옆에 있는 중국집 하루에 뭐 얼마나 할 것 같냐. 우리는 하루에 1,200억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가게가 그거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곳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는 손님만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 노트북 하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출근을 안 하는 일을 한 지가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트워크 하면서부터는 출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삶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감사하고 편안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눈 떠야 되는 스트레스, 월요병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부천에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여기 오려면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막히는 거리를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막 열심히 운전해서 오지만 그런 것도 솔직히 출근하는 데 비한 스트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거기에 따라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 EX 사업이고 내가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EX 10,000불, 5,000불, 3,000불 정말 저렴한데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클로징 인컴, 뭐 쉐어링 인컴, 로우 레벨, 하이 레벨, VIP 인컴 쭉 있죠. 자, 처음에 왔을 때는 이름이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길래 뭔가 다른 건가 했더니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서 흔히 쓰는 건데 약간 좀 고급스럽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이고 스마트한 사업이니까 클로징 인컴은 추천 수당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좌우로 2명씩 이렇게 추천해서 나가는 이런 사업이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는 그냥 이쪽에 한 줄, 저쪽에 한 줄, 두 줄만 키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누구를 추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복제할 것인가를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구보동 아이오님이 그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제가 뭐 사업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내한테 갖다 놔라 뭐 이런 얘기 하셔서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해보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를 듣고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50년 한 사람같이 저렇게 내용을 알고 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한 사람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 3,000불에서 10,000불을 하는 이거를 프랜차이즈 분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분양한다는 거는 그 프랜차이즈의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제가 맥도날드를 차려요. 그럼 제가 맥도날드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사장님한테 있겠죠. 근데 이 일은 어때요? 프랜차이즈 분양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이 사업 같이 하자, 이 사업 진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추천수당이 어쨌든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동조 1조를 했으니까 여기 15%가 나오죠.
그러면 만불을 했을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나한테 잘했다 추천 소개 수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그냥 입 닫고 집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저희 뭐 해야 된다고요? BS 비포 서비스 해야 돼요. 그 사람 붙잡고 앉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설명하고 애프터 서비스 할 일 없게 만드는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같이 처음 들어오시면 그 위에 스폰서가 나는 돈도 안 받았는데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결국 내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수익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도 약간의 희생과 봉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이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보너스. 이제 내가 직급이 되고 일정 매출이 소실적, 그러니까 메이저에 팀 메이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급이죠. 로열티 소득이에요. 이 로열티 소득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로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대표한테 그 회사 본사에 어떤 로열티가 막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누굴 소개했어도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이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면 나한테 그 로열티 소득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내 지분에 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하고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로우 레벨에 이렇게 할당이 되고 하이 레벨에 이렇게 할당이 되죠. 저는 이 처음에 이 유지 점수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직급을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직급에 대한 유지를 인정받으려면 똑같은 매출을 또 해야 돼요. 매달. 근데 여기는 3만 점 하고 났더니 2,000달러만 하면 직급 유지래요. 근데 직급이 계속 누적되면서 쌓여서 간대요. 그러다가 직급이 되고 그 다음에 4,000불만 하면 A2가 나오고 6,000불을 하면 A3가 나온대요. A3는 25만 달러가 필요한데 유지는 6,000불밖에 안 필요하대요. 너무 쉬운 말도 안 되는 비대칭적인 그런 이 보너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제가 딱 이해를 했을 때 여기는 진짜라는 생각을 했죠. 똑같은 매출을 계속 유지해야 됐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유지가 안 됐겠죠. 그러면 저 보너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400달러가 아니라 4,000달러라고 써 있어도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유지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하이레벨 F1 보시면 50만 달러라는 매출이 좌우에 필요해요. 합이 100만 달러죠. 근데 팀 메이저 기준으로 18,000달러만 매출이 올라오면 유지가 된대요. 지금 요즘에 이 로우레벨 분들 이 주급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A, 1, 2, 3 어때요? 엄청 나오고 있죠. 그분들하고 다 논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수당이 좀 줄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계속 안 늘어나요. 많아요. 하이레벨 분들이라 할 수 있는 소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하이레벨 가면 나눠 먹을 수 있는 돈이 커져. 그러면 우리가 큰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가 또 수당이 더 많이 돼 있고 여기는 매출이 크니까 수당이 큰 구조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고 봤더니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트레이딩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많이 전달한 분들한테 이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이레벨에게 모아놨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저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로열티 소득 그리고 분양을 해줄 수 있는 분양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소득이 가능한 게 우리 회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1은 3만 달러, 3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면 되는데 이 역시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직급을 가려면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좌우에 한 명씩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끝나고 나면 이 F4 될 때까지 그냥 예를 든 거지만 한 명도 추천 안 해도 매출이 나오면 직급을 갈 수 있어요. 그 추천한 사람이 집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했던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그만두면 또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유지를 할 사람을 찾아서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구독기간이 끝나서 가더라도 아니면 나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안 나오더라도 한번 추천한 걸로 오케이 인정 이렇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가는 걸로 직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많아 보이죠. 25만 달러면 만불로만 해도 25명씩이니까 50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찾나 하시겠지만 하이레벨 되신 분들 잘 보세요. 마케팅에 도사같이 보이는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는지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누적이 되고 다 같이 이 비즈니스 안에서 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을 합치니까 다 같이 직급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조건 똑같고요. 그냥 머리 맞대고 위에서 같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만 가시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게 이 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F1이 되면 이렇게 내 파트너분들이 받는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수입이나 또는 매출, 이 매출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좌우 다 합쳐서 쉐어링 인컴 받는 기준으로 해서 F1이 되면 3.5%의 매출을 공유해 준대요. 저는 네트워크 하면서 점수를 얼만큼 공유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매출을 통째로 공유해 주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저희 매출이 $10,000, $5,000니까 단위가 크잖아요. 근데 그 매출의 3.5%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빨리 하이레벨 가서 이 3.5%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의 단점이 같은 직급이 밑에 나오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예, 물론 내가 F1 되고 파트너가 F1 되면 다른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 안 나와도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럼 F2가 되면 어때요? 또 금액이 늘어나면서 또 받아요. 파트너가 F2가 따라오면 나 F3 가야겠죠? 그럼 파트너가 또 따라와요. 그럼 나 F4 가요. 파트너가 F4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막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너스가 생겼어요. F4 가고 나면은 뭐 저거 조금 안 맞는다고 문제될 건 아니겠지만 내 파트너들이 같은 직급이 돼도 또 나한테 올라오는 그런 보너스들이 생겼어요. 이 보너스들이 왜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파트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여기 지금 앞에 거는 대소식적 관계없이 나와요. 그리고 후원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대실적, 소실적 다 사랑하면서 잘 케어하면 양쪽 다 해서 매출 나오는 대로 너한테 돈 올려줄게. 이 로열티 소득 올려줄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바이너리를 좀 해보신 분들은 대실적을 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좀 형제그룹 같이 대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같이 잘 사랑해 주시면 수익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유지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페이백 시스템, 레퍼럴 페이백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세 가지의 레퍼럴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두나무가 빗썸 하복 두나무가 강남에 빌딩 싹쓸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분이 여기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6개 정도의 빌딩을 샀다. 뭐 지금은 더 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레퍼럴에 관련된 수수료가 굉장히 크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래량이 200조 가까이 돼요. 그거를 그냥 레버리지 없이 그냥 그 테이커 가격으로 0.04 해서 두 번 거래하면 0.08이잖아요. 그러면 800억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그 사람들한테 매일 발생하는 거거든요. 바이낸스에. 저희가 그거를 다시 받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왜 의장님이 5년 지나면 이제 구독료 없애고 레퍼럴만 하겠다라고 하셨냐. 그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5년 안에 많은 내 이 프랜차이즈를 분양을 해 놓으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들어오는 그때부터는 커피숍에 들어오는 손님이죠. 그분들은 만불 내고 들어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 손님들이 내가 프랜차이즈를 100개 만들어 놨는지 500개 만들어 놨는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손님들의 숫자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레퍼럴만 가지고도 10억, 100억 받는 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럴을 위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을 분양을 해 놓으셔야 돼요. 현재 게이트 아이오 포함해서 5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빙엑스가 많이 쓰시죠. 빙엑스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거래소가 조금씩 성향이 달라서 내가 좀 편한 거를 쓰시면 괜찮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이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자료니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토끼는 숲에서 막 달릴 때 나무를 보고 달린대요. 왜냐면 빨리빨리 막 도망가야 되니까 나무를 보고 달리는데 나무만 보고 가면 나무에 부딪힌대요. 근데 사슴은 훨씬 더 크고 그런데도 절대 나무에 안 부딪힌대요. 왜냐면 길만 보고 가니까.
우리는 나무를 보고 달리시지 말고 앞에 저기 끝에 길을 보고 가면서 목적지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딩에서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이 돈이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오게 될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EX를 하셨으면 좋겠고, 미래를 바꾸기 위한 투자가 3가지가 있어요. 헌신, 시간, 돈. 나는 사업을 하는 대표인데 우리 회사에는 팩스도 없고 A4 용지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장사가 되나요? 뭐 사람들하고 사인도 해야 되고 서류도 뽑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PC방 가서 올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시간도 쓰고 돈도 써야 되고 처음에는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초반에는 내가 쓰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죠. 그 돈까지도 내가 헌신으로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 여기 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 한 팀이지만 경쟁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해내겠다는 마음가짐, 우리 파트너들과 끝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가지셔야, 리더로서 자리를 잡으셔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